그리고 집단 폭력 사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는 지금 지금 교육에 참 내용은 좋은데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친구가 공경에 처했을 때 도와주라거든요. 이거 정의로운 얘기죠. 이거 잘못하다 큰일 나요. 제가 한날 가약생 교합 프로그램에 들어갔는데요. 아주 모범생으로 보이는 고3 3명 아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왜 왔니? 그랬더니 방과후에 끝나고 내려오는데 친구들끼리 다투고 있길래 들어가서 야 친구들끼리 왜 싸워? 그러고 막 말리고 있었대요.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니까 이게 집단 패싸움이잖아요. 투철한 신고 정신을 발휘하사 그냥 신고를 포옹당하셨네요. 그래서 애들이 다 잡혀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법의 맹점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청소년들이 폭력 현장에 있다는 자체만으로 거의 다 공범 처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얘네들이 정말 보호관찰 인류 처분이 떨어져서 여기로 교육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이거 정의라고 가르쳐 줄 거냔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볼 적에는 애들한테 실질적으로는 좀 교육을 시켜야 돼요. 현실적인. 일단은 내 집단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는 내 가장 소중한 친구, 내 짝꿍이 매를 맞고 있다. 폭행을 당하고 있다. 그럼 거기 들어가서 개입해서 말려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야 돼요. 일단은 그 자리를 피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것만 가르치면 안 되죠. 뭐 하나 가르치면 되겠어요. 죽어라고 가르쳐야 돼요. 어차피 내가 가서 한 힘으로 확 제까지 다 통제해 줄 거 아니면은 내 몸 다치고 사건만 더 커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애들 피하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근데 예전에는 학교 밖에서 그렇게 하라고 제가 가르쳤거든요. 아, 요즘은 교실 속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하나, 사건이 접수가 된 게,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들이 둘이 싸운 거예요. 싸우는데 여학생들은 꼬꾸댕이 잡고 싸우죠? 그것도 똘똘 말아요. 싸우는데 애들이 말려도 안 되니까 하나에 힘 있는 애가 확 잡아 뛰어버렸네요. 휘청하다가 엎어지면서 이가 4대가 부러졌어요. 그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는 또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이 반에서 교실에서 애들끼리 신경이 하다가 하나가 밀려지면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 뇌진탕이 온 거예요. 부딪히면서. 근데 옆에 있는 애가 일어나라고 막 흔들고 앉히고 막 머리를 흔들고 야야 깨웠어요. 뇌 다쳤을 때는 어떻게 돼요? 가만히 놔둬. 그게 사망의 원인이 돼버렸어요. 이건 또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돼요? 아니, 불꽃씨 기억하시게요? 왜 작년에 왜 우리나라 유명한 탑 모델, 남자 모델 있죠? 남자 모델 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사건 났었죠? 그거 올해 판결 나왔어요. 제가 아는 분 저기거든요. 근데 얘기를 했는데 그 오토바이가 친구가 빌려줬대네요. 그래가지고 손해배상 1억 2천 물라고 판결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저도 제가 뭔 교육하는지는 몰라요. 자우들은 지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제가 하냐면은요. 애들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사고가 벌어지면 거슬리고 꼭 기웃거리고 보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호떡집에 불났다 그러잖아요. 이러고 그러다가 애들 휘말려 들어가는 애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장 현실적인 교육은 뭐냐. 위험한 일이 앞에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휩싸이지 마라. 빨리 피해라. 그래서 신고하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이게 반드시 잊어버리시지 말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반드시 가학생들 반 전체에서 공개 사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피학생 같은 경우는 바로 뭐예요? 내가 찌질해서 당한 게 아니라 얘가 잘못됐다는 거를 아이들 앞에서 알리기 때문에 이 아이 자존심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치료약의 가장 좋은 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해학생도 반 아이들 앞에서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도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또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이거 혼나는구나. 이걸 보이기 위해서 본보기 차원에서도 이건 가장 필요한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부모님들 아까 증거자료 잡고 그러고 반드시 선생님하고 해결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양쪽 부모님 만나고 선생님 만나기 전에 이 피해 부모님들이 되게 학교에 상담하러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거 오면은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여기서도 사고 많이 발생해서 참 저희가 속상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미리 학교에 오시지 말고 전화 통화를 하거나 해서 이거 증거지를 잡고 다 모이기 전까지는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가 실질적인 사건으로 이게 원주에서 하나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계속
같이 친한 친구 4명 속에서 놀다가 따돌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고통을 너무 당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날 낮에 저기 아이들이 요새 저기 걔 먹는 밥에다가 모래를 뿌리고 막 그러니까 얘가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니까 엄마한테 도움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학교로 흘러볼 때가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애들이 딱 본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네 때문에 온 거 알아요. 그리고 이 아이를 피학생을 끌고 가가지고 엄청 때리고 밟으면서 협박을 했어요. 너희 우리가 처벌되면 너 운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냐고. 반드시 보복할 테니까 기다려라 한 거예요. 근데 애들은 뭐예요? 이 어른들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보다는 아이들의 협박이 더 무섭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또 어리석게 자기 엄마가 선생님하고 글쎄 상담하고 있는 사이에 자기네 집에 와서 글쎄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자살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제가 12년 동안 일하면서 너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이게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인데요. 이 아이가 떨어지기 직전에 자기 엄마한테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그 문자 내용이 뭐냐면은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난 다음 세상에 태어나도 엄마의 딸로 다시 태어날게요. 엄마 죄송합니다 했어요. 애가 결국 엄마 가슴에 빗을 꽂아버린 거예요. 이 엄마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겠어요. 몇 년 전에 이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서울에 마지막 재판이라서 올라왔대요. 제가 너무 반가워서 뛰어나갔는데 그때 그 흰 핸드폰을 손에 그냥 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냈다 질렀어요. 이거 뭐 좋은 거라고 갖고 있냐 했더니 엄마는 얘기가 내가 자식을 지키지 못한 자식을 죽인 죄인이라서 자기는 평생 그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 자면서도 자기 손에는 안 잔대요. 손에 떨구질 않는데요. 죽어서도 가슴에 묻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자식 잃은 부모님들 고통 다 똑같아요.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빨리 세월이 지났으면 좋겠다. 지나서 죽은 자식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 근데 이거 자식 잃은 부모님들만 고통이에요. 살아는 있지만 불굴간 부모님들의 고통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부모님들 하나같은 또 소망이 거잖아요.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들, 그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정말 가슴 아픈 부분이 세상에 이거는 저희는 사실 이게 피해자지만요. 정말 저희는 안타까운 가해자 부모님들이에요. 왜냐 우리는 어디 가서 아프다고 호소할 수 있죠. 가해 부모님들은 어떻게 돼요? 더군다나 내 아이로 인해서 누가 사망했거나 불굴이 됐을 경우 이 부모님들은 어디 가서 아프다고 얘기를 한번 해봐요. 그것뿐이에요. 아이가 평생 죄의식으로 살아갈까 그게 걱정이 돼서 죄인으로 살아갈 거 생각을 해서 그 부모님도 밤에 잠을 못 자던데요. 근데 그 부모나 우리는 누가 이 자리에 설 거라고 생각했냔 말이에요. 누구나 다 예외는 없는데 세상에 부모님들 다 보면 내 아이는 피해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데서 정말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정말 저희는 요즘 안타까운 부분이 제가 요즘 저기 보시겠지만 방송에 일부러 많이 나가요. 말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무조건 가서 좀 저기 아프다는 걸 심각하다는 걸 알리러 나가는데요.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이요. 저희 홈페이지에도 들어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막 전화해가지고 우리 사무국장이 아직 도망가고 싶대요. 해가지고 왜 피해자 북면면서 왜 애들 처벌 안 하고 왜 강력한 처벌 안 하고 애들 다 집어넣으라고 안 하냐고 너희들이 피해자가족 협의회 맞냐 뭐 촛불 시하자 뭐 하자면 정말 죽겠어요.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일 힘든 부분은 피해자 부모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가장 좋은 거는 뭐냐 용서와 화해거든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아픈 부분인데 부모들은 저기 전부 다 학교에 욕만 하고 학교에서는 무조건 다 지금 우리가 할 게 없다는 얘기만 하고 자꾸 이러는 속에서 우리 애들이 도대체 지금 뭘 배우고 우리 아이들이 무슨 변화를 일으킬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아이들 변화 일으킬 거는요 우리 어른들이에요. 말로만 정책이고 대책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현장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건가 우리가 좀 찾아야 돼요. 부모는 부모님 자리에서 교사는 교사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여기 교육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이 시기에도 이전 진짜 너무 숫자적으로 너무 적은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참 많이 분노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오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